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 이상한 상황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말입니다.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구타를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할 정도로 권위가 무너지질 않나, 특정 정당은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악착같이 통과시키려고 하질 않나, 초중고 교과서에 자유라는 말이 모두 사라지고 친북, 반미의 내용으로 가득 차질 않나, 특정 정당은 탄핵을 남발하고 있지를 않나, 2020년 총선부터 이해할 수 없는 통계값들이 나오질 않나, 총선 전에 우리는 180석을 가질 것이다라고 정확히 예언하질 않나, 총선 전에 사전선거 투표율 31.8%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지를 않나, 나누어준 투표 용지보다 수거된 용지가 더 많질 않나, 투표 가능한 인구수보다 실제 투표된 용지가 더 많질 않나, 투표 후 다시 정리된 2장의 투표 용지 머리가 서로 붙어있지를 않나, 투표 용지가 기억 형상을 할 수 있질 않나, 1823년생 즉 197세 유권자가 투표하지를 않나. 참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방금 언급한 내용은 서로 무관해 보이지만 실제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 근원은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공산주의를 최초로 제안한 칼 마르크스는 예언했습니다.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현재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노동자는 국가를 무너뜨리고 유럽 전역의 새로운 국가, 즉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하지만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은 자신의 국가를 위해서 총을 들고 나가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서구 문명은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좌익들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면 개신교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개신교를 놔두면 절대로 공산주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동시에 시스템만 공산주의로 바꿔서는 공산주의 국가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사람을 바꾸어야만 공산주의 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천재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림시가 개발한 기동전과 진지전의 전략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종교 등 사회 전반에서의 헤게모니를 이용해 사람을 바꾸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1968년 프랑스에서 68혁명이 일어납니다. 68혁명은 좌익들이 일으킨 개혁운동으로 기치는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입니다. 즉 모든 금지하는 것을 없애고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있던 모든 기준, 모든 도덕, 모든 가치를 뒤집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신교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이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 사상은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즉 사람을 바꾸는 사상을 퍼뜨리고 만 것입니다. 2024년 올림픽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나라 프랑스가 얼마나 동성애에 물들고 기묘한 나라로 변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공산주의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개인의 소유욕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는 것을 좌익들이 깨달았습니다. 좌익들은 인간의 본성인 소유욕 대신에 성욕을 택합니다. 즉 공산주의 플러스 성욕으로 서구 문명을 무너뜨리려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죠. 버클리 대학의 주디스 버틀러는 공산주의 플러스 성욕의 좋은 이론을 제공하였습니다. 그의 퀴어 이론은 나의 성은 내가 결정한다는 것인데 성 대신에 젠더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즉 나는 남자다라고 주장하면 아무리 여자라도 남자로 인정해야 하고 나는 여자다라고 주장하면 실제로는 남자라도 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생물학적인 성은 사회적인 억압자에 의해서 강제로 결정되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이지만 동성애자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성 정체성을 자신이 정한다니 동성애자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 이론이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XY 염색체를 가진 복서가 여자 복서들을 합법적으로 무참히 폭행하고 금메달을 따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좌익들은 앞에서 설명한 안토니오 그림시의 전략을 수십 년 동안 몰래 실행하였습니다. 진지전을 사용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입법, 사법,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종교 등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정권을 잡는 순간 기동전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거의 모든 영역을 장악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현재 공산주의 플러스 성욕 사상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그람시의 전략대로 시스템뿐 아니라 사람까지 바꾸었다는 점입니다. 그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유럽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미국 교회를 무너뜨린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 2007년, 2010년, 2012년에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개신교 성도들의 적극적인 방어로
무산되었습니다. 특히 전 법무부 장관이신 김승규 장로님이 목숨을 걸고 이 법을 막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 희생하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막히자 문정부가 시행한 방법이 국가인권기본계획 NAP입니다. 즉 법을 못 만드니까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밀고 가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이미 결정된 NAP 정책을 폐기하고 동성애 찬성 단체들만 모아서 몰래 18번이나 회의한 후에 입법 예고 기간도 어기면서 발표한 정책입니다. 교수들과 학부모 대표들이 삭발을 하고 몇몇 목사님들이 혈서를 쓰는 등 많은 사람들이 반대 투쟁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싹 무시하고 새 NAP를 통과시켰습니다. 국가 전체 시스템을 변혁하기 위한 기초의 하나를 마련한 것입니다. 문정부는 새 NAP를 바탕으로 수많은 동성애 옹호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국민 세금 총 90조 이상이 관련 조직 조성과 운영에 투입되었습니다. 엄청난 기동전을 벌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좌파 정권을 지지하는 동성애자들이 갑자기 늘어났고 현재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인간 개조의 다른 방법이 학생인권조례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대변되는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타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교 정신, 기독교 정신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청소년을 타락시킴으로써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넣으려는 정신개조의 일환입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목적과 폐해를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반대로 일부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자 특정 정당은 그것을 조례보다 강력한 법률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들로서는 절대로 공산화를 위한 인간개조 시스템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또 다른 방안으로 문정부는 국정원 대공 기능을 해체하였습니다.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죄목으로 국정원장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때도 했던 관례였습니다. 즉,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일 때도 했던 일입니다. 그걸 트집 잡아 문정부는 국정원을 개혁한다며 간첩 잡는 대공수사권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특정 정당은 2024년 7월 대공기능 조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2025년 현재는 아예 국정원의 대공기능 자체가 말살되었습니다. 공산화를 위한 시스템 변혁의 일환입니다. 문정부는 5년 동안 4025건의 법률을 개정했고 8만 건 이상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국가 시스템을 공산주의로 바꾸는 독소 조항을 집어넣어 체제 변혁을 꾀하였습니다. 정권 재창출 실패 이후 90% 정도 공산화를 완성했는데 라고 탄식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좌익들의 이런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공산주의 실현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좌익들은 자신들이 공산주의를 실현한다고 생각하지만 배후에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탄 숭배자 앨리스 베일리는 약 70여 년 전 사탄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받은 지령을 바탕으로 10대 전략을 세웠습니다. 목적은 기독교 가치 체계를 악한 것으로 대체하여 이 땅에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탄에게 앨리스 베일리가 작성한 10대 전략과 우리나라의 관련 사항들입니다.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하라. 학생인권조례, 기독교적 가정구조를 파괴하라. 동성애, 차별금지법,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를 합법화하라. 학생인권조례, 간통법 폐지, 낙태법 폐지, 평생 결혼의 개념을 파괴하라. 동성애, 간통죄 폐지, 동성애를 대체 생활방식으로 만들라. 동성애,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저질 또는 좌익 지지 영화, 연극, 노래, 미디어를 활용 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라. 영화, 연극, 노래, 아이돌, 공익광고, 종교통합운동을 일으키라. WCC, WEA, NCCK. 각국 정부가 이 내용을 법제화하게 하라.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NAP, 선거 조작.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 체제의 전쟁을 넘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이것은 비극이요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결국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의 권세와 명예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물질적 어려움이 두렵습니까? 그것이 거룩한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한 반열에 서 있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십니까? 공산주의 사탄아 물러가라!